잠이 오십니까? 잠이 안 오시죠? 예. 저도 잠이 안 옵니다. 지금 상황들이 심각하죠. 예. 그래서 오늘은 영상 마무리쯤에 금양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박 작가님, 선대인 소장님 미공개 정보 혐의에 관련해서 그리고 도대체 아니 방송에서도 언급되지 않은 이 혐의점을 어디서 찾았을까 하는 그 부분 그리고 만약에 무혐의가 나온다면 지금 뭐 기사가 몇 개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금양을 치면은 뭐 이거에 관련해서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들. 압수수색 소식의 주가 하락, 금양 주가 덜썩, 예? 연속 하락, 다 압수수색 얘기 나와요. 압수수색으로 인해서 나온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기사가 도대체 몇 개인지를 모르겠어요. 압수수색으로 마이너스 6%, 미공개 정보 이용, 배터리 아저씨 압수수색 금양 하락. 온통 기사가 다 이런 금양 급락과 이 박순혁 작가님의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운영방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금양의 주가가 다 내려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마지막 거래일 지금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그것을 앞두고 개인 투자자들이 1조 원 이상 매도를 한 거. 그리고 또 내일 있을 한국거래소 토론회에 대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진행하는 것도 좀 물론 뭐 박순혁 작가님한테 그 전에 훨씬 전에 이게 요청이 들어왔겠죠. 뭐 당일날 연락해갖고 나와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 부분에 대해서 좀 오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살살 얘기를 할게요. 2023년 마지막 거래일을 앞두고 개인 투자들이 1조 원 이상을 매도한 것은 이 한국 거래소에서 여러 가지 해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러한 대규모 매도 자체가 여러분들 여러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일단은 시장의 불안정성입니다. 지금 상황 보십시오, 여러분들. 국내 시장이 이런 데다가 지금 뭐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정책 변화도 있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지정학적 요인 등을 이제 통틀어서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시장에 이런 것들이 불안정성을 증가를 시키고 또 이거는 어떤 부분을 또 가져오겠습니까? 우리 개인들이 현금화하려는 경향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자유예요,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뭐 내가 사고 싶을 때 사고 내가 팔고 싶을 때 파는 거죠. 예. 그래서 수익 실현 연말에 접어들면서 투자자들이 이 한 해 동안의 수익을 확정 지으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예? 이게 또 시장의 그 상승세, 뭐 불안정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두 쪽 다 이제 흔하게 또 발생을 하죠. 그리고 또 이제는 이제 법이 좀 바뀌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연말이다 보면서 투자자들이 세금 부담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어떤 플랜과 전략으로 매도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손실을 확정을 해서 세금 공제를 이제 뭐 받는 등 뭐 그런 전략들이 있었잖아요. 뭐 그런 것들도 있었고 그리고 경제 전망에 대한 우려예요. 금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양의 진성 주주가 상당히 많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뭐 종목 토론 게시판에서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뭐 어마무시한 그런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막 게시판에서 돌고 있었는데 10만 원 밑으로 더 떨어질까 하는 생각으로 매도하는 개인도 있습니다. 뭐 유동성으로 돈 필요한 사람들은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뭐 그거를 뭐
어떻게 뭐 붙잡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뭐 그런 부분들, 이런 불안감, 기업은 그러니까 매번 말씀드리지만 누차 말씀드리지만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어제 영상에서도 많은 분들이 또 보시고 글을 달아주시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잘 가고 있어요. 예, 기업은 잘 가고 있는데 다른 어디선가 지금 이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사실 참 정말 안타까워요. 박 작가님도 참 멋지고 또 존경할 부분이 있는 그런 분인데 이 정치적인 그런 색깔을 방송에서 이제 어필을 하실 때, 그리고 이제 막 조금 이제 좀 다이렉트 남자 느낌 나게 이제 얘기를 또 언변을 하시잖아요. 그럴 때 좀 불안불안했는데, 예, 유심히 더 그럴수록 더 유심히 또 보지 않겠습니까? 이따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 조금 이제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아무튼간 예, 뭐 무혐의로 잘 저거 돼서 진행을 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이 경제 전망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금리 인상, 뭐 인플레이션, 경제성 둔화, 그리고 무엇보다도 2차 전지의 그 내리막길이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기사들과 글, 이런 우려들이 투자자들을, 우리 개인들을 불안감에 휩싸이게 하고, 예? 뭐 위험을 맞닥뜨렸다는 느낌을 받게 하고, 이런 부분을 회피하고자 할 때 발생을 한 거지. 박순혁 작가가 압수수색을 당해서 금양의 주가가 떨어지는 게 전부는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영향은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죠. 예,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왜 있을 수가 있냐 하면, 여기 보시면 이제 압수수색 이런 내용의 기사들이 뭐 수백 개가 나온 것 같아요. 지금 뭐 어제 오늘 해갖고 몇 개가 나온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냥 뭐 복사 붙이기 해갖고 지금 뭐 기자들이 쓰는 건지 내용도 그냥 뭐 다 비슷한데 수십 군데에서 수백 군데에서 나오고 있는데 정말 미칠 노릇이죠. 예, 이 배터리 아저씨 자택 압수수색 금양의 주식 5% 급락과 관련이 있다는 이 주식시장의 기업과 이거를 치밀하게 아주 그 연관지어서 이런 안타까운 또 기사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좀 고려해야 할 요소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적 문제에 대한 반응. 기업의 주요 인사나 경영진이 법적 문제에 휘말릴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이거를 이제 기업의 불확실성 뭐 증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매도를 하신 개인 투자자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매도로 이어질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는 주가 하락에 없지 않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이 이제 종종 시장 이 심리에 따라서 매우 크게 영향을 또 받습니다. 예. 이 박순혁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영향력이 또 크시잖아요. 예. 그래서 주요 또 인물에 대한 이 압수수색과 같은 사건들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불안감을 조성을 할 수가 있고,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는 주가 하락 이어질 수가 없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금연 갈 길 갑니다. 이따도 분명히 말씀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말씀드리고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인 주가 하락에 약간의 영향은 미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미칠 수가, 뭐 금양이 뭐 비리가 있어갖고 금양 관계자가 여러분들 뭐 지금 뒷주머니에 뭐 돈 넣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전혀 장기적으로 보면 영향이 없다. 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그래요. 운영방에 계신 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상황에서의 우리들은 감정적인 어떤 반응보다는 합리적인 그런 분석을 통해서 뭘 해야 된다?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의 기본 가치, 그리고 한편으로는 시장에서의 나의 위치, 그리고 사건의 뭐 이런 부분, 뭐 장기적인 영향을 단기적인 영향을 두루두루 살펴보고 그렇게 평가를 해서 우리는 다가가야 된다.
휘말릴 필요가 없다. 예. 사건 세부 사항과 또 그로 인해서 이제 단기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그 정확한 정보를 우리가 찾아가고 얻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윤철중 TV와 험난한 그 주식시장에서 자산 증대 길로 갈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여러분 다하고 정말 더 정확하고 균형 잡힌 투자를 여러분들께서 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에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소중한 손길로 구독과 좋아요 많은 분들이 해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해주시고 계신데 앞으로 더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프리미어 운영방 신청하실 분들, 저와 함께 하실 분들 무료입니다, 여러분들. 예, 영상 더보기에 있습니다. 더보기에서 찾아서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뭐 지금 요 며칠 동안 한 5, 6만 명 정도가 또 많이 또 보신 것 같아요. 영상을 많이 봐주시고 응원을 해주시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직접 또 뛰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프리미어 운영방 입장 신청이 있습니다. 무료 운영방이고 여기 누르면 바로 신청할 수가 있고 인증 절차가 있어요. 아무나 그냥 누른다고 그냥 전부 다 일반 주식정보방처럼 입장되는 게 아닙니다. 예, 간단한 인증을 마치시고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또 방안을 또 드리겠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해야 되고 우리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를 해서 현재 시장의 변동성, 미래의 뭐 잠재적 이런 기회를 또 다른 기회를 또 신중하게 찾아보고 평가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금융감독원의 압수수색 이후에 이 박순혁 작가님 그리고 선대인 소장님의 그 무혐의 결정이 나올 경우에는 이거는 여러분들 어떡합니까? 예? 이거 만약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주가 하락의 원인이 또 이 기사의 반대로 금융감독원의 압수수색으로 인한 일시적인 또 시장 반응으로도 개인 투자자들이 볼 수가 있고 이 부분은 아마도 지금 뭐 제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영상을 어제 그제 제공을 해드렸어도 이게 엄청난 또 분노가 개인 투자자들에게 있고 이게 더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압수수색과 같은 그런 사건이 이렇게 단기적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이게 이제 주가 하락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이런 불확실성을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이게 만약에 무혐의로 이제 나오면 금융감독원과 같은 규제 기관의 조사 무혐의 종결이 되면 이 과정에서 신뢰 손상이 상당히 클 겁니다.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욕은 많이 해도 개인 투자자들이 또 규제 기관의 결정에 어느 정도 의존을 해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게 없다고 할 수 없어요. 예. 근데 만약에 이 기관의 판단이 잘못되었다? 이게 드러날 경우에는 신뢰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크게 제기될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투자자 손실,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이제 직접적인 재정적 손실을 본 우리 개인들은 분노를 촉발할 수가 있어요. 예? 지금도 또 분노를 또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뭐 주요 요인입니다. 예? 이 하락 자체가 기관의 조치에 의해서 촉발된 것으로 인식될 경우에는 걷잡을 수 없어요. 예, 걷잡을 수 없습니다. 참 이런 상황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아, 그리고 또 이 기관 조치가 또 부적절하거나 무분별하게 또 이루어졌다고 인식될 경우에는 개인들의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해서 어,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개인들
그리고 우리 가족분들 이러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반응보다는 장기적인 이 기업의 전망, 기업의 가치를 중심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은 변함없어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좀 빠르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박순혁 작가님이 압수수색을 받은 상태에서 한국거래소 공매도제도 개선 토론회 참가를 지금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압수수색과 같은 이런 법적 사건에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댓글 달아주시는 분이 있어요. 연루된 사람들이 이렇게 공개 행사에 참석하는 게 대중의 큰 관심을 끌 수가 있다. 이번에 박순영 작가님이 나가서 어떻게 또 진행을 하느냐가 또 관건이다. 그리고 박순영 작가님한테는 이 부분이 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우리 개인 투자들의 응원이 그래도 필요하다고 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또 있죠. 예, 아직 뭐 혐의가 밝혀진 것도 없고 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 또 법적 문제에 휘말린 거는 지금 이 한국거래소 토론회 개최 참석이 이미 압수수색 전에 플랜의 계획에 있었을 거예요. 예, 뭐 압수수색 기소 뜨고 뭐 그날 아침에 뭐 해서 나와주실 수 있냐 이게 아니죠. 이미 계획에다 스케줄에다 있었을 겁니다. 그 전에. 예, 그래서 이 또 공개적인 행사에 이렇게 압수수색에 휘말리고 이런 분이 또 참석을 하면 이 박순혁 작가님의 전문성이나 신뢰성에 대한 그 또 질문이 또 제기가 될 수도 있죠. 예, 이게 이제 토론의 내용보다 이러한 문제들이 또 걱정을 또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좀 이런 부분이 주목받게 되지 않았으면 또 좋겠다. 그리고 아까 제가 운영방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이제 보시면 어, 박순혁 작가님과 이제 정의정 한국투자연합회 대표가 참석을 해요. 근데 앞서 정 대표가 1차 토론회 당시 참석 의지를 밝혔으나 패널들의 이 편향성 등을 이유로 토론회 전날 불참을 선언한 바가 있다고 하는데 박순혁 작가님이 불참할지 참석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제 참석을 해서 진행을 하신다면 더 긍정의 효과가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우리는 존중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예, 배터리 아저씨로 이렇게 알려진 것처럼 금융 그리고 또 투자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이 이 또 토론의 주제와 관련이 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거래소 자체에서도 박순혁 작가님을 전문 지식과 경험이 토론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초청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뒤에서 박순혁 작가님을 응원을 또 많이 하고 있죠. 예, 뭐 혐의점이 밝혀진 것도 전혀 없고 또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또 얘기를 했습니다. 혐의를 밝힐 수가 있다. 예,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예,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운영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법적 절차의 독립성입니다. 형사사법 절차랑 전문적 토론회 참여가 서로 독립적인 영역이에요. 즉 현재 진행 중인 법적 문제가 이 박순혁 작가님 전문가로서의 역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법적 문제는 법적 절차에 따라서 처리가 되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론의 참여 자체는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에 또 기반을 해요. 그래서 이처럼 이제 공개 토론회가 이루어질 것인데 유튜브로 또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온라인 중계가 될 예정입니다. 이거는 제가 운영방에서도 여러분들 공유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공개 토론회가 이제 앞으로 투명성과 그리고 개방성을 중시하는데 또 시장의 이제 신뢰성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또 만들어가는데 엄청난 기여를 할 수가 있고 압수수색과 같은 사건이 있더라도 우리 또 박순혁 작가님 같이 이런 전문가분들이
공개적인 토론은 또 시청자 참여들에게 유익한 정보와 또 어떤 그런 긍정적인 시각을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의 목적과 우리는 내용에 주목해야 되지 압수수색, 이 개인적인 법적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별개라는 얘기예요. 토론이랑은. 자, 그리고 저는 이제 이렇게 운영방에서 다른 주식 정보방이랑 다르게 하나의 기사를 올리더라도 직접 제가 직접 분석을 합니다. 제 관점에서 물론. 그래서 제가 뭐 100%다 맞는 건 아니지만 제 관점과 우리 가족분들의 관점을 더해서 이렇게 이제 토론 시간도 가질 거야. 앞으로 토론 시간도 갖고 그렇게 이제 투자의 관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식 시장에서 삶을 또 바라보는 데에서 또 어떤 그런 관점들이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또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지금 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메시지를 많이 주셨는데 이걸 또 시청자분들 못 보신 분들이 또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유튜버 분이 메시지가 왔어요. 유튜버 분이 온 게 아니라 네, 메시지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엄청 많이 옵니다. 또 이분은 방금 메시지가 있는데 금양을 사랑하는 소액주주분이라고 메시지가 이제 뭐라고 왔냐면 금감원 특사경 그 압수수색이 어떤 유튜버가 불가하다 사례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금융감독원에서 최근 압수수색 그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뭐 카카오 그리고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사업 압수수색 뭐 있었죠. 여기 그거에 대한 거 분석. 그 다음에 박순혁 작가님이 처음이 아니에요. 예. KB 국민은행 압수수색, 뭐 DB 금융투자 압수수색 관련해서 소속 애널리스트 선행매매 의혹 관련해서 뭐 이러한 사례들이 되게 많아요. 주로 이제 자본시장법 위반, 미공개 정보 이용, 불공정 거래 의혹 이걸로 이제 초점이 다 맞춰져 있고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됐고 또 때로는 무혐의 결론이 났던 것도 있어요. 예, 났던 것도 있고 이렇게 실제로 있었다. 그리고 또 질문을 주신 게 검찰이 아닌데 압수수색이 가능합니까? 예, 뭐 이렇게 물어봐 주신 분들이 있어요. 금융감독원이 직접 압수수색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 수행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금융감독원 내에 설치된 자본시장 특별 사법경찰이라고 하죠. 특사경. 이거에 대해서 이루어지는데 특사경이 금융 관련 범죄를 조사하는 역할을 하고 이 조사의 일환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그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겠고 금융감독원의 특사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즉 불공정 거래, 미공개 중요 정보 등 이용 이런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서 설립이 됐어요. 얘네들은 필요할 경우에는 압수수색 영장을 따로 발부받아서 압수수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걸 뭐 누가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누군지는 제가 예,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모든 부분들이 금융시장의 투명성, 공정성 유지하는 이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공정성이 있도록 잘 판단해서 진행을 하길 바라겠고 아무튼 금융감독원은 법적 근거에 따라서 압수수색을 포함한 법집행 그 활동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검찰과 같은 다른 그 법 집행 기관과는 별개의 권한과 절차에 따라서 또 이루어집니다. 예. 그래서 뭘 어떻게 어디서 우리 가족분들이 또 보고 질문을 하셨는데 이런 정보의 혼란이 오시면 항상 정보의 출처가 어디서 온 것인지 그 사람이 인용을 한 것이지 아니면 본인의 머릿속에서 나온 이야기인지 이거를 잘 살펴보시고 언제든지 저한테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다만 답변이 조금 늦어질 수 있는 점 여러분들 그거는 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개편된 프리미어방 신청이 269명이 왔는데 제가 일일이 다 이거를 한 분 한 분씩 제가 직접 여러분들 개별
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인증 절차를 거쳐야지 저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참 머리 아픈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지켜봐야겠죠. 지금 답답합니다. 저도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아무튼 박 작가님 이 초청은 그분의 이제 개인적인 법적 문제를 넘어서 그분의 전문성과 공매도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우리 국민들 개인 투자자들의 의견을 중요하게 여기는 결정이라고 긍정적으로 보시면 돼요. 예, 뭔가 바뀔 수 있다. 예,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선대인 소장님 몇 시간 전에 또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예. 압수수색 영장 내용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었지만 혹시나 해서 제 거래 내역을 연휴 동안 다시 점검을 해봐도 저는 죄가 없음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독자 여러분들 혹시라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죄가 없으니까요. 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래 내역, 예? 거래 내역을 봐야 된다. 보시면은 이 부분인데 저는 진짜 너무 황당한 게 선대인 소장님 지금 해당 정부 바탕으로 금양 주식을 83,837주죠를 매수를 하고 7억 5,576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기사도 골 때려요, 이것도. 참 진짜. 아, 제가 오늘 또 여기 목에다가 여러분들 신경 차단술을 또 갖고 왔습니다. 그 사고 났을 때 아직도. 안 그래도 지금 신경 쓸 것도 많고 저거 한데 여러모로 피곤하죠. 이거 기사 보면은 그냥 딱 기사만 놓고 보잖아요. 기사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기사 내용인 즉슨 8월 달에 이 찰리스 리소스 여기서 MOU 체결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선대인 소장님한테 드리고 이거를 받아서 이거를 정보를 바탕으로 금양 주식을 83,800주를 한 방에 매수. 이거 뭐 이것만 보면 그렇잖아요. 네? 한 방에 매수하고 또 어느 순간 뭐 매도를 했다는 것도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매수한 기간, 이거를 뭐 한 방에 매수를 한 건지 분할 매수를 한 건지 그리고 이 매도했을 때 매도했을 때 이 83,800주가 일단 뭐 만 단위로 하면 8억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당시 주가에 대해서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변동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를 분할 매수를 한 건지 뭐 한 방에 매수를 한 건지 전혀 기사에는 뭐 내용이 없습니다. 마치 한 방에 매수한 것처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를 좀 오해를 하시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에 또 안 좋게 또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매도를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제 말씀을 또 영상에서 이 금감원에다가 메시지를 좀 제가 전달을 했죠. 제대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신기한 게 이 금양이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이 혐의점인데 전달한 혐의잖아요. 이 도대체 미공개 정보 혐의를 어디서 찾았을까? 이거를 이제 뭐 아까 운영방에 계신 분들 중에 몇 분과 또 얘기를 나누고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궁금증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눴는데 뭐 일단은 혐의가 있는 자가 기업의 내부자거나 내부자의 접촉을 통해서 미공개 정보에 접근을 했을 때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도대체 어떻게 혐의를 어떻게 찾았나? 방송에서도 뭐 나온 게 없어요. 어디서 그걸 알았나? 그겁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찾을 수가 있고, 또 혐의자가 기업의 경영진이나 중요한 직원과의 개인적 또는 전문적 관계를 통해서, 관계죠. 예, 정보를 얻었을 수도 있습니다. 인포메이션. 그리고 이제 금융 감독 기관에서는 이건 대충 아실 겁니다. 이 비정상적인 거래 패턴, 이거를 분석을 해요. 얘네들이 분석해서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를 추적을 합니다. 이건 제가 실제로 여러분들 들은 거예요. 실제로 확실하게 이제 올바른 정보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거래량이나 주가 변동의 비정상적인 그런 패턴이 나타날 때 수사가 이제 스타트를 때릴 수가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이 또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어, 타인의 제보나 고발 통해서 관련 기관이 조사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혐의는 공개되지 않은 정보에 대한 그 직접적인 언급 없이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거 법 아는 제가 지인한테 직접 들은 거예요. 예,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루에도 뭐 지금 하루 종일 뛰어답니다. 하루 종일. 예. 그리고 금융감독 기관이 정기적으로 또 임의로 거래 조사를 또 하잖아요. 예, 미공개 이용 정보를 또 적발할 수 있다고 하니까. 뭐 아무튼 이 중에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 혐의점을 여기서 찾았기 때문에 압수수색이 실시가 됐을 겁니다. 만약에 올바르게 진행을 했다면. 이 안에서 만약에 없는데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방식으로 발생을 하지 않았다면 이거는 여러분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거를 앞두고 뭐 정치적 세력들 유권자 지지를 얻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 제시, 뭐 특정 이슈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정책 조치가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의도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이런 인식이 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잘 진행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양도세 변화, 공매도 계약과 같은 그런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에 이런 것들이 총선 직전에 또 이루어져서 얘기가 또 많이 나오는데, 이러한 조치들이 선거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받지 않도록 잘 중립적인 입장에서 해야 된다. 예. 참 머리가 아프죠. 그리고 지금 이 여론 형성자들 자체가 정치적 맥락에서 분석을 해요. 기사도 마찬가지고 보면은. 예? 그렇게 해석해갖고 일반 뭐 대중이나 우리 또 개인 투자자들이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예? 정치적 맥락과 분리해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그렇게 생각으로 각 사안의 장단점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 분리해서 맥락과 분리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 돌아가고 있는 것이 정말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도 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추후에 어떻게 발표가 나오겠지는 모르겠지만 혐의점을 도대체 어떻게 찾았고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이거는 확실하게 금융당국에서 밝혀야 될 거예요. 예, 그 원칙적으로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진행이 잘 되어 왔는지, 금융시장에 우리 국민들과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안정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을 위한 압수수색인지, 아니면 뭐 이야기가 지금 오고 가는 개별적인 이런 어떤 정치적인 그런 영향과 활동, 그리고 또 심지어는 이 신당 창당 계획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어서 여기에 반응하는 것인지, 이거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진짜 일반적이지 않은 일이에요. 이거는 지금 국민들이 아주 포커싱이 돼서 지금 시장과 공정성, 투명성을 유지하는데 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정확하게 이거를 공표하고 방향을 제시를 해서 내용을 어,
규제기관 역할 분리를 확실하게 해서 정치적 견해나 뭐 금융당국의 역할이 분리돼서 잘 진행이 됐음을 우리에게 알려줘야 될 것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건 이제 긍정적인 또 뉴스죠, 여러분들. 긍정적인 뉴스가 또 나왔는데 제가 어저께 운영방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지금 4조 투자 유치, 4조 투자 유치 성과 부산 내년엔 6조 시대 포부 해서 뭐 이제 여기 금양도 또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부산시의 경제는 마치 드넓은 바다와 같다. 그리고 2023년 이 바다의 거센 파도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4조 원의 투자 유치. 이건 마치 바다의 수면 아래 조용히 힘을 키워온 수많은 물고기들이 한 번에 물 위로 뛰어오르는 그런 현상과 같다고 어저께 밤에 운영방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이제 26개 기업이죠. 여기 나온 게 26개 이 기업이라는 그 물고기들이 부산이라는 바다로 모여든 것이다. 특히 세 곳은 여러분들 대기업, 이 마치 바다의 거대한 고래와 같아서 부산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부산시는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더 큰 목표인 6조 원의 투자 시대를 향해 항해하고 있다. 이건 마치 뱃사람이 항해를 하듯이 부산시는 뭐 이차전지 그리고 디지털 친환경이라는 이런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고 있는 것이다. 예, 마치 항해 중에 우리 콜럼버스 아시죠? 콜럼버스가 새로운 그 무용로를 발견하는 것과 같은 그런 엄청난 기회를 의미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금양에 투자를 하고 2차전지를 긍정적으로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금양이라는 기업은 이런 부산시의 항해에서 박 부산시장님이 또 얘기를 했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장과도 같습니다. 금양이 부산 그 기장군에 건설 중인 2차전지 생산 공장은 마치 새로운 항구를 또 건설해내는 것과 같고 8천억이라는 이 거대한 투자는 부산이라는 항구에 새로운 에너지와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2차전지 생산으로 기대되는 3조 원의 매출과 1000명의 신규 고용 그는 창출은 마치 새로운 항구가 성장하면서 주변 지역에 새로운 그 희망의 빗줄기 같은 그런 삶과 기회를 가져다 주는 것과 같다. 앞으로 엄청난 그런 시너지와 부산의 그런 경제적인 그런 부분도 상당히 커질 것이다. 결국에는 이 금양의 이천지 신사업과 부산시의 그 투자 유치 성과는 그 부산이라는 바다에서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고 새로운 항구를 건설하는 것과 같은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거는 부산의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미래 산업의 발전한 그 아주 큰 새로운 지평을 금양과 함께 열 것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박순혁 작가님과 선대인 소장님 관련된 압수수색 그리고 금양에 대한 아주 엄청난 이런 부정적인 소문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심지어 2차 전지의 이 2차 전지 매출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광산 확보와 배터리 생산, 기장공장 착공, SM랩과 단결적 양극재 배터리 생산, 그리고 SM랩 상장 아주 많은 긍정적인 호재들이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호재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현재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실 분들은 불안감을 잠시 여러분들 내려놓고 회사의 미래에 기대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현재는 우리가 어려움을 여러 방면으로 진짜 뭐 난생 처음 겪는 그런 이슈들이 막 터지고 있죠.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 몰라도 앞으로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걱정하지 마시고 금양도 마찬가지고 이 대한민국의 2차전지 산업 그리고 배터리,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은 전 세계에서 앞으로 반도체만큼 그 이상 각광을 받고 2025년, 26년, 17년, 30년까지도 투자의 가치가 무궁무진한 그런 산업으로 변화가 될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예, 전기차부터 시작해서 전기차 지금 뭐 벤츠도 그렇고 최근에 제가 통화도 해봤는데 SUV 차량도 지금 뭐 예약 벌써 들어갔고 예, 전기차 SUV 차량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뭐 고성능 그 완성차 업체에서도 아주 풀 EV 차량이죠. 전기차로 이제 하이브리드가 아닌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금양의 배터리는 아시겠지만 이제 단결적 양극재 SM랩과 이제 함께 뭉쳐서 진행하는 그런 부분들이 시너지를 일으킬 거고 전기차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에 또 쓰여요 배터리는. 그래서 앞으로 뭐 전동 공구 얘기해서 뭐 그거를 되게 무시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그거에 관련해서 매출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분석을 해드렸지만 무시할 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소형 모빌리티 시장도 금양이 또 협력을 한다고 또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완성차 업체 앞으로 투자 관련 그리고 제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유광주 회장님이 지금 이 사태를 아시겠죠? 모르실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으실 겁니다. 예, 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뭐 기업이 망가지고 기업이 흔들리는데 긍정적으로 가자. 주주분들이 장기 투자 그런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예, 기업이 잘 가고 있고 발포제 기업이었지만 발포제 기업이 뭐 어디가 어땠어요? 예? 세계 1위 점유율 30% 그리고 실제로 해외 지사가 많이 있어요. 금양이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관련자 진을 통해서 이렇게 광산도 확보하고 뭐 나미비아 관련해서도 그 얘기를 했지만 관계자가 나중에 또 추후에 사업이 잘 되면 그 나미비아 박 시장님이 특사로 가셨죠. 그것도 이제 또 할 수도 있다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사업이 잘 된다면. 뭐 광산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뭐 광산 갖고도 얘기를 또 많이 하는데. 네, 아무튼 지금 수면위로 나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적으로 이게 관계자분과 이제 통화한 내용입니다. 잘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뭐 저희 이사장대로 잘 진행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방사도 잘 진행되고 있고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뭐 이렇게 잘 다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 유광주 회장님께서 나미비아 관련해서 그 대통령 특사분이랑 그 나미비아 관련까지 잘 지금 시작했는지 모르겠고 저희 부산시장님하고 좀 가까이 있는데 기사님 못 봐가지고 예, 뭐 그건 뭐 차후에 뭐 저희가 잘 되면 뭐 또 거기도 뭐 하거나 고려된 상황 될수 있는데 지금 당장 뭐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네네 솔직히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 아니 제가 그건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딱 잘라서 뭐 할 수도 있다면 이렇게 설레발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차후에 저희가 사업이 이제 잘 진행이 되면 또 거기서 이제 나미비아 관련해서 고려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할 수가 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뭐가 있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다. 근데 이 광산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양이 또 광산 그 개발에 대한
리튬 개발에 대한 염호 개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 어느 정도 업력이 없던 부분이 아니죠. 예, 중국 청해에서도 그런 그 히스토리가 있고 그래서 아무튼 뭐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 금양에 대한 그 부분을 좀 간단하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기업은 어, 우상향으로 달려나가고 있다. 예, 그래서 장기로 보시고 투자를 하신 분들은 단기적인 이런 이슈와 부정적인 글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휘말리거나 흔들리실 필요가 없다. 혹여나 그런 부분이 불안하고 도저히 나는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말릴 사람 없습니다. 네, 주식 투자는 본인의 책임, 본인의 자유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윤철중 여기까지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함께 하실 분들 무료 프리미어 운영방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댓글로 어제 같은 경우 보면은 뭐 많은 분들이 무료 신청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또 보시고 댓글 엄청 많이 달아주셨어요. 네. 영상 더보기에 보시면 있습니다. 여기 영상 내용에 보시면 있어요. 여기서 찾아서 여러분들 프리미어 운영방 신청 이거 누르시면 바로 입장 요청이 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 응원해 주시는데 제가 진짜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드릴 이야기가 없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이제 유튜버들이 많은데 매일 같은 얘기를 하는 유튜버들이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를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에게 뭔가 신선하고 여러분들이 궁금증이 있는 것들을 뭐 제가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좀 정말 노력을 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직접 이제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앞으로 진심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만을 위해서 직접 뛰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켜봐 주십시오. 오늘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